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소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담 직전에 트럼프가 섬뜩한 메시지를 내놨죠. 한 세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SNS를 통해서 회담 직전에 한국에서 혁명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게 회담이 과연 되겠느냐. 이재명 쪽에서 새벽부터, 우리나라 시간 새벽이죠. 새벽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말뿐이 아닙니다. 미국 그 기자들에게는, 백악관 기자들에게는 이런 그 의문도 제기를 했죠. 본인이 정보 당국에서 들었는데 트럼프가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것은 매우 나쁜 일이다. 경고죠. 한국 순복음교회, 특검이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또 통일교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통일교도 일단 교회니까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매우 나쁜 일이다. 일종의 종교 억압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발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자들에게 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미군 기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오산 비행장이죠. 오산에 그때 북한에 대해서 무인기를 띄워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을 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미군과 같이 쓰는 곳인데 그래서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 이렇게 트럼프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칫 회담이 아예 깨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로 흐를 뻔했는데. 이재명 쪽에서 지금 그런 김새를 미리 차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른바 마가 세력,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세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비판을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 언론에 기고를 하는 이 고든 창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마가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귀에 들어가고 그럼 트럼프가 뭔가 이와 유사한 오늘과 같은 한국에서 혁명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압수수색,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이 메시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훈식이 비서실장이 왜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갔느냐. 자, 강훈식이 미국으로 날아간 이유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 입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서 트럼프의 그런 메시지를 좀 톤 다운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자기 건너갔다. 그 수수께끼가 하나 좀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이 회담 직전에 또 회담장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을 미리 예감을 하고 모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상을 하고 그 현장에서 트럼프에게 극도의 아부 그리고 극찬을 해주면서 트럼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을 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너무나 이재명의 극찬과 아부에 흡족한 나중에는 본인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이 과연 트럼프가 그런 인식을 철회를 했을까? 그건 아니죠.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은 전부 다 어떤 전략에 따른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행동들을 알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고 특검의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우파 괴멸을 위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인식을 가지고 계속 회담을 진행을 해서 회담이 깨지면은 미국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본 인식을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이
이재명이 젤렌스키 같은 운명을 피하려고 트럼프를 막 칭송하고 극찬을 하고 아부를 했다.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이재명이 그러니까 젤렌스키와 같은 운명은 일단 피했다. 지난 2월 달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죠. 젤렌스키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끝에 백악관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일단 이재명은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면은 트럼프가 한국에서 혁명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왜 교회와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하느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회담이 진행이 됐으면은 이재명이 젤렌스키 꼴이 당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재명은 약삭빠르게 분위기를 전환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트럼프를 극찬했다고 평가할 만큼 이 백악관의 어떤 금빛 장식부터 트럼프의 평화 정책을 축켜 세우면서 트럼프의 기본을 맞춰줬고 트럼프도 거기에 협족해서 농담을 하고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회담 전 분위기 같으면은 이게 완전히 다 깨질 뻔했는데 이재명이 나서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래서 이걸 일부 지금 국내 좌파 매체들은 뭐 이재명이 잘 대처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 외신을 한번 보죠. AP통신이 뭐라고 썼나 하면은 AP통신의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트럼프의 이재명에 대한 초기 경고가 아첨 후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경고를 하면서 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이 워낙 노골적으로 아첨을 하니까는 그냥 풀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AP통신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과의 만남에 앞서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그런데 적대적인 오벌 오피서 회담 가능성, 그러니까는 오벌 오피서가 집무실입니다. 거기서 서로 적대적인 회담이 될 뻔했는데 이재명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극찬을 쏟아내면서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다. 이재명은 집무실, 장식을 칭찬을 하고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 노력에 계속 힘써달라고 요청했으며 심지어 북한의 트럼프 타워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의 트럼프 타워를 만들어서 같이 골프 치자 이런 이야기 트럼프가 할 만한 말만 다 골라서 했죠. 다 골라서 해서 결국은 트럼프를 협족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피스 메이커가 되고 본인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앞장서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고 자기는 그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주는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극찬이죠. 이 트럼프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노벨 평화상 받는 건데 이렇게 하면 노벨 평화상 받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을 암묵적으로 트럼프에게 아첨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페이스메이커에 머물겠다. 이거는 주도권을 완전히 트럼프에게 주겠다는 거죠.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문재인하고 같이 김정은을 만나고 했을 때 문재인이 지금과는 이재명과는 또 다르게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을 했죠. 본인이 운전석에 앉았다. 본인이 주도를 해나갈 거다. 방향을 자기가 가는 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폭망했죠. 자, 그리고 그때 문재인이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런 역할을 자임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노벨 평화상 이런 데 관심 없고 트럼프가 받으세요. 자, 그래서 피스메이커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완전히 트럼프를 협족하게 해주는 자, 그런 그 모습을 오늘 아침에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트럼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오고 있다. 무슨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히 이 한반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가 그때 1기, 2기를 연임을 했으면은 더 상황이 좋아졌을 텐데
이기 연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또 거기에 협조해서 동감을 표시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트럼프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재명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전수단과 아첨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한국에서 혁명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왜 교회와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하느냐. 이 문제 제기를 슬쩍 거둬들이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였습니다.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회담이 안 되고 회담이 안 되면 미국도 손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전략에 또 이재명이 그냥 말려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훈식이 미국으로 갑자기 간 이유는 지금 그 이재명이 회담에서 아무 그 속수무책으로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에 대비해서 완충 역할을 어떻게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서 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는 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지금 트럼프의 말에서 그대로 표출이 됐죠. 숙청 이런 작업 이런 단어까지 쓸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이 양상 그리고 특검 수사 지금 뭐 기한 연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보수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또 한덕수 총리도 구속 그 위기에 몰려 있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앞으로 될 때 언제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의 그런 인식이 한미 관계에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훈식이 날아간 것도 트럼프의 발언을 그런 발언을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국내 다 비워놓고 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고던창이 의회 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재명은 맹렬한 반미주의자로 한국과 미국의 조약 관계가 위태롭다 이런 기고들을 했고 제가 소개해드린 덴마크 트럼프 일기 때 덴마크 대사를 지낸 칼라 샌즈도 여러 가지 한 중국하고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이재명을 비판을 했고 또 여당 대표인 정청래가 극자 테러리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도 미국 문화원을 증거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할 수는 없죠. 반미주의자로 딱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비서실장이 날아갔다. 비서실장이 날아가서 특히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즈인데 수지 와일즈가 백악관의 실세입니다. 실세고 또 마가 세력, 강경파인 마가 세력을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자기가 비서실장이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서 비서실장 간에 한 라인을 만들자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접근을 해서 실제로 수지 와일즈를 통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막판에 톤 다운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을 이재명 정권을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했다가 슬쩍 물러서는 척하는 그러니까 톤 다운을 하는 거기에 또 강훈식이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속보들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문권의 정치 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